화장실 청소할 때 코를 찌르는 그 독한 냄새, 혹은 시골길 지나갈 때 창문을 황급히 닫게 만드는 그 비료 냄새.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도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겪어보셨을 텐데요. 아, 네. 아주 강렬하고 절대 잊을 수 없는 냄새죠. 그렇죠. 맞아요. 진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 냄새의 주인공인 암모니아가 말이죠. 만약에 미래의 우리의 거대 도시를 움직일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층탐구 여정은 바로 이 믿기 힘든 엄청난 반전에서 출발합니다. 네, 진짜 듣기만 해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네.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볼 자료는 그 과학기술 전문 매체인 헬로디디에서 보도된 최신 연구 기사들인데요.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수소 경제의 구원자로 떠오른 이 암모니아가 어떻게 그 복잡한 수소 분리 과정 없이,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전기로 변신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기술적 돌파구를 낱낱이 해부해 보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아주 거시적인 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다룰 이 기술은 단순히 통제된 실험실 안에서 우연히 발견된 그런 신기한 화학 반응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소비하는 전체 인프라의 룰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일상에서 우리가 기피하던, 심지어 골칫거리로 여겨지던 물질이 기후변화나 에너지 위기 같은 인류 최대의 난제를 풀 마스터키로 진화하는 현장을 청취자님도 지금부터 생생하게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의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전 세계가 입을 모아서 수소자동차, 수소경제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고 또 태우면 물만 나오는 완벽한 에너지라고요. 네, 맞아요. 꿈의 에너지죠. 그런데 정작 최전선에 있는 에너지 공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수소가 아니라 암모니아를 뚫어지게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나오거든요. 아니, 그 완벽하다는 수소를 놔두고 왜 갑자기 암모니아로 시선을 돌린 건가요? 그러니까 수소가 완벽한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죠. 아킬레스건이요? 뭔가 단점이 있군요. 네, 바로 보관과 운송이 지독하게 까다롭다는 겁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거든요. 밀도가 너무 낮아서 이게 의미 있는 양의 에너지를 운반하려면 기체를 엄청난 고압으로 압축하거나 아예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하죠. 아, 기체 상태로는 부피면 너무 차지하니까 압축을 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수소를 액체로 만들려면 무려 영하 253도라는 극한의 온도로 냉각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영하 253도요? 와, 그거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온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진짜 상상하기 힘든 온도죠. 아니, 그걸 유지하면서 바다를 건너서 운송을 하려면 그 탱크 자체가 막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잡아먹는 괴물이겠는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수소는 금속 내부로 막 스며들어서 금속을 유리처럼 깨지기 쉽게 만드는 수소 취성이라는 특성까지 있어요. 금속을 깨지게 만든다고요? 와, 진짜 다루기 까다롭네요. 암모니아가 나오는군요. 네, 화학 시간에 혹시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암모니아의 화학식이 NH3, 즉 질소 원자 하나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수소 원자 3개가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아, 그러니까 암모니아라는 물질 자체가 이미 수소를 듬뿍 머금고 있는 거대한 수소 창고 같은 거군요. 게다가 질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걸 에너지로 쓸 때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가 나올 일도 전혀 없고요. 맞습니다. 무탄소 에너지 운반체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셈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현실성입니다. 암모니아는 아주 가벼운 압력을 가하거나 고작 영하 33도 정도로만 냉각해도 아주 쉽게 액체로 변하거든요. 오, 영하 33도면 아까 영하 253도에 비하면 냉장 기술 축에도 못 끼는 온도네요. 훨씬 만만해 보여요. 그렇죠. 훨씬 경제적이죠. 게다가 인류는 지난 100년 동안 농업용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저장하고 또 대륙간으로 운송해온 경험과 인프라를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아, 기존의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진짜 엄청난 장점이네요. 듣고 보니까 딱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수소라는 녀석은 능력은 완전 역대급인데 다루기가 너무 예민해서 막 영하 253도로 냉각된 초고압 VIP 전용 리무진 버스에만 타야 하는 그런 록스타 같습니다. 오, 록스타. 아주 좋은 비유네요.
험한 도로에서 일반 트럭을 타고 짐을 척척 나를 수 있는 소탈하지만 아주 든든한 매니저 같군요. 매니저가 그 예민한 록스타를 품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해주는 셈이네요. 와, 진짜 그 록스타와 매니저 비유가 이 상황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물류와 경제성 측면에서 수소가 가진 한계를 완벽하게 상쇄해 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논리적인 충돌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텐데요. 암모니아가 수소를 옮기는 완벽한 매니저라면, 그리고 탄소도 안 나오는 깨끗한 물질이라면, 그냥 발전소나 자동차 엔진에 암모니아를 콸콸 붓고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사를 보면 기존에는 암모니아를 직접 연료로 쓰지 못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거죠? 그게 바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골머리를 앓던 암모니아 직접 사용의 딜레마입니다. 발전소나 전기차에서 화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심장 역할을 하는 기기를 연료전지라고 하잖아요. 네네, 연료전지 많이 들어봤죠? 이 연료전지 내부에 암모니아를 직접 주입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촉매 피독 현상이 발생합니다. 피독이라는 게 독에 중독된다는 뜻이거든요. 피독이요? 아니, 암모니아가 엔진을 중독시킨다고요? 네, 말 그대로 독으로 작용을 해버립니다. 연료전지 내부에는 수소를 쪼개서 전자를 발생시키는 촉매가 들어있는데 주로 니켈 같은 금속을 쓰거든요. 그런데 암모니아가 들어가서 수소를 떼어내고 나면 짝을 잃은 질소 원자들이 남게 되잖아요. 네, NH3에서 H3가 빠지니까 N, 즉 질소가 남겠죠? 맞아요. 근데 이 질소 원자들이 촉매인 니켈 표면에 거머리처럼 아주 단단하게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것을 질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질소가 촉매의 표면을 꽉 채워버리니까 정작 반응해야 할 수소가 들어갈 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질소가 촉매를 코팅해버려서 엔진이 숨을 못 쉬게 완전히 질식시켜버리는 거군요. 그럼 막 성능이 뚝 떨어지다가 결국 연료전지 자체가 망가져버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소 발전 시스템에서는 엄청난 비효율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암모니아를 목적지까지 잘 운반한 뒤에 연료전지에 넣기 바로 전에 거대한 분해 설비를 통해서 암모니아에서 수소만 다시 뽑아내는 이른바 크래킹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죠. 아하,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착했더니 이 예민한 록스타가 무대에 올라가기 싫다고 막 떼를 써서 매니저가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억지로 록스타만 무대 위로 밀어 올려야 했던 거군요. 근데 수소를 뽑아내려면 고온으로 끓여야 하니까 에너지도 엄청 들 텐데요? 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거죠. 깨끗한 에너지를 얻겠다고 수소를 분리하는데 정작 그 분리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막 떼워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모순이 생기기도 하고요. 바로 이 크래킹 공정의 높은 비용과 복잡성이 무탄소 발전 상용화를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빙산이었습니다. 완전 진퇴양난의 딜레마네요. 끓여서 수소만 빼자니 비용이 감당이 안 되고 그렇다고 통째로 넣자니 엔진이 죽어버리고요. 자, 여기서 드디어 반전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오늘 출처 자료의 진짜 핵심이죠.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기계공학과 이강택, 배중면 교수 연구팀이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이 딜레마를 완전히 깨부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겁니까? 연구팀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촉매 자체를 완전히 새로 설계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기술의 정식 명칭은 암모니아 기반 프로토닉 세라믹 연료전지입니다. PC의 FC라고도 부르죠. 잠깐만요. 이름이 갑자기 너무 어려운데요. 세라믹은 알겠고 그 프로토닉은 뭔가요? 프로톤이면 양성자잖아요. 이게 기존 연료전지랑 뭐가 다른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 단어에 이 기술의 효율성을 확 높인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기존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들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거운 산소 이온을 세라믹 내부로 이동시켰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빽빽한 숲속으로 무거운 볼링공을 막 굴려서 통과시켜야 하는 것과 같았죠. 와, 숲속의 볼링공이요? 굴러가다가 나무에 쿵쿵 부딪히고 저항이 장난 아니겠는데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저항이 너무 심해서 섭씨 800도에서 1000도에 달하는 초고온을 유지해야만 간신히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구팀이 적용한 이 프로토닉 방식은 볼링공 대신 아주 작고 가벼운 유리구슬, 즉 수소 양성자를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아하, 크기가 훨씬 작으니까 그 빽빽한 세라믹 숲속을 요리조리 훨씬 빠르고 쉽게 통과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이온의 이동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면서 800도 이상의 초고온이 아니라
600도 수준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전기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온도를 이렇게 낮추게 되면 시스템 전체의 내구성이 당연히 올라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죠. 볼링공을 유리구슬로 바꾼 완전 발생의 전환이네요. 하지만 아직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남았잖아요. 아까 그 암모니아가 촉매를 들러붙어서 엔진을 망가뜨리는 피독 현상 말이에요. 질소가 촉매를 질식시키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한 건가요? 이 대목이 이번 연구의 진정한 백미입니다. 연구팀은 기존에 쓰던 그 단순한 니켈 촉매를 과감하게 버리고 고엔트로피 산화물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도입했습니다. 고엔트로피, 즉 복잡성을 극대화했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5가지 이상의 다양한 금속 원소들을 아주 정밀한 비율로 막 뒤섞어서 완전히 새로운 구조의 뼈대를 만든 겁니다. 5가지나 섞었다고요? 네, 이렇게 다수의 원소가 무작위로 결합이 되면 역설적이게도 구조적인 안정성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원소들을 여러 개 섞어서 무질서하게 뭉쳐 놓았더니 오히려 외부 공격을 버티는 맷집이 훨씬 강해졌다는 거군요. 네네, 질소 원자가 표면에 달라붙어서 구조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도 이 고엔트로피 산화물은 뼈대 자체가 너무 단단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끄떡없이 버텨냅니다. 흥미로운 건 이 5가지 원소의 완벽한 배합 비율을 찾기 위해서 수백만 개의 경우의 수를 사람이 다 실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평생에도 모자라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AI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AI가 암모니아 환경에서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최적의 원소 조합을 콕 집어낸 거죠. 대단하네요. 질소가 아무리 공격해도 부서지지 않는 그 절대 방패를 AI의 도움으로 찾아낸 거군요. 하지만 아무리 방패가 튼튼해도 결국 전기를 만들려면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뜯어내는 누군가는 있어야 하잖아요. 뼈대만 튼튼하다고 발전이 알아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기술의 두 번째 마법인 엑솔루션, 즉 용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용출이요? 뭔가 솟아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고엔트로피 산화물은 단순히 튼튼한 방패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료전지가 작동을 시작하고 온도가 막 올라가게 되면 이 뼈대 내부에 숨어있던 특정 금속 원소들이 마치 땀방울이 피부 밖으로 송글송글 맺히듯이 표면으로 스물스물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수나노미터 크기의 아주 미세한 합금 나노입자들을 스스로 형성하죠. 네. 아니 외부에서 나노입자를 따로 코팅해 준 게 아니라 연료전지가 뜨거워지니까 소재 내부에서 알아서 입자들이 기어나와서 표면에 맺힌다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이렇게 뼈대 내부에서 솟아나와서 단단히 뿌리를 내린 나노입자들은 외부에서 억지로 갖다 붙인 촉매들보다 안정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 표면에 맺힌 금속 합금 나노입자들이 바로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수소를 쫙 뽑아내는 초고성능 일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이거 듣다 보니까 정말 소름 돋네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 방금 이 구조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마치 텅 빈 공장 박스를 하나 갖다 놨는데 그 안에 암모니아가 들어가는 순간 박스 표면에서 막 스스로 톱니바퀴랑 부품들이 솟아나오더니 알아서 초소형 정유 공장을 조립해버리는 거잖아요. 와,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외부에서 미리 수소를 힘들게 뽑아내서 줄 필요가 없네요. 그냥 암모니아를 콸콸 부으면 튼튼한 방패가 떡하니 버텨주는 동안 표면에 스스로 피어난 그 나노 일꾼들이 즉석에서 암모니아를 수소로 쪼개버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 양성자가 세라믹을 뚫고 지나가면서 전기를 쫙 만들어내는 거네요. 네네, 완벽하게 메커니즘을 이해하셨습니다. 암모니아의 공격을 꿋꿋하게 버티는 튼튼한 집과 그 집에서 스스로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나노 일꾼이 완벽한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별도의 복잡한 크래킹 공정 없이 암모니아를 곧바로 연료전지에 주입해서 다이렉트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와, 원리는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제가 이런 과학 기사를 파헤칠 때마다 항상 드는 의심병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의심이신가요? 원리는 참 좋은데 이거 막상 현실에 가혹한 환경이 툭 던져놓으면 하루 이틀 만에 망가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요. 출처 자료에 나와 있는 실제 테스트 데이터는 어떤가요? 좀 쓸만한가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연구가 단순히 훌륭한 논문 하나로 끝나지 않고 산업적 판도를 바꿀 것이라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새로운 연료전지를 구동하기 위해서 무려 섭씨 600도라는 고온의 환경에서 암모니아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아주 가혹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600도면 잠깐만요. 아까 800도보다 낮아져서 효율적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600도 역시 펄펄 끓는 엄청난 고온 아닌가요?
그런 온도에서 막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 소재가 금방 타버리거나 녹아내릴 것 같은데요? 직관적으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료전지는 600도의 환경에서 무려 255시간 이상을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해냈습니다. 255시간이요? 열흘이 넘는 시간이네요. 버텼다가 아닙니다. 기존의 암모니아를 직분사했던 연료전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이 뚝뚝 떨어지는 극심한 성능 열화 현상을 겪었거든요. 하지만 이 고엔트로피 촉매를 적용한 연료전지는 그 255시간 동안 초기 성능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압도적인 내구성을 직접 증명해낸 것이죠. 이야, 600도의 암모니아 지옥 속에서도 그 나노 일꾼들이 전혀 지치지 않고 처음의 효율 그대로 255시간을 일했다는 거군요. 이게 그냥 실험실의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당장 내일 거친 산업 현장에 투입돼도 끄떡없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준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복잡한 프로토닉이니 고엔트로피니 하는 기술들이 결국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의 삶,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리가 거대한 항구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해외에서 액체 암모니아를 가득 실은 거대한 선박이 들어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암모니아를 육지로 내려서 거대한 열을 가하는 화학 플랜트로 보내가지고 수소를 다시 뽑아내는 아주 지루하고 비싼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록스타를 억지로 깨우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매달 내는 전기요금과 인프라 구축 세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구에 도착한 암모니아를 그냥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곧바로 발전소나 다른 대형 선박의 연료전지로 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중간 단계가 완전히 삭제되는 겁니다. 와, 중간 단계가 싹 사라진다. 그럼 막대한 시간과 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낭비되던 에너지가 통째로 세이브되는 거네요. 수소 경제로 가는 아주 뻔 뚫린 직행 고속도로가 개통된 셈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무탄소 발전 기술의 최대 한계였던 경제성과 효율성의 장벽을 동시에 허물어버린 겁니다. 이강택 교수의 언급처럼 청정에너지 상용화의 가장 큰 병목 구간 하나가 뻥 뚫린 것이고요. 이는 차세대 수소에너지 시스템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시기를 극적으로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짜릿한 통찰이네요. 우리가 보통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면 막연하게 취지는 좋은데 설비가 너무 비싸고 비효율적이라 내 일상에 들어오려면 한참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느끼시죠. 그런데 나노미터 단위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스스로 뭉치고 피어나는 그 정밀한 과학의 힘이 전 지구적인 물류와 에너지 인프라의 거대한 판도를 통째로 뒤바꾸고 있다는 게 정말 정의롭습니다. 네, 과학기술이 세상을 진보시키는 가장 우아하고 역동적인 방식이 바로 이런 거죠. 치명적인 약점을 피해서 빙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정면으로 버텨내는 전혀 새로운 물질을 창조해서 직진하는 돌파력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자, 청취자님, 어느덧 오늘의 심층탐구 여정을 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공동연구진이 이룩한 놀라운 연료전지 기술의 세계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았는데요. 수소를 안전하게 나르는 최고의 운반책이지만 막상 연료로 쓰려고 하면 엔진을 질식시키는 도구로 변해버렸던 두 얼굴의 물질 암모니아. 과학자들은 여러 원소를 섞어 만든 무적의 뼈대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나노 입자라는 현대판 연금술로 그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해냈습니다. 네, 훗날 우리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전기로 도시를 환하게 밝히게 될 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치열한 분자들의 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언젠가 청취자님이 방의 스위치를 탁 켤 때 혹은 바다를 건너는 거대한 친환경 선박을 볼 때 그 힘의 원천이 사실은 독한 냄새를 풍기는 암모니아를 먹고 스스로 조립되는 마법의 초소용 정유 공장일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님께서 일상으로 돌아가 곰곰이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릴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네요. 수백 년 동안 그저 화장실 청소 제재나 밭에 뿌리는 비료 정도로만 취급받으면서 코를 틀어막게 했던 암모니아가 끈질긴 과학의 시선을 만나서 기후 위기에서 지구를 구할 궁극의 청정 에너지 엔진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아주 평범한 혹은 너무 익숙해서 쓸모없거나 귀찮은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수많은 물질들 중에도 아직 우리가 그 가치를 깨우지 못한 미래를 바꿀 거대한 마스터키가 숨죽인 채 우리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주변을 채우고 있는 그 흔한 사물과 물질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 저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마무리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적 탐구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